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검토하시고 내가 좀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데 뭔가 어디선가 들은 그런 이상한 소문과 오해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오해를 한번 짚어보고서는 요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를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개인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는 절차를 알리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지 않아서 급여가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되거나 가압류되면은 오히려 어쨌든 직장 내에서 얘가 지금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직원이구나를 알게 될 수 있는 거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알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제 금융사처럼 신용이 좀 중요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어쨌든 당신의 어떤 신용 관련된 자료들을 입사할 때 제출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혹은 주기적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발견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알려지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회사 또 일부 직업군 같은 경우는 범죄 경력 조회서를 떼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좀 크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개인회생 진행하는 사실이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알려지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배우자가 좀 문제가 돼요. 배우자는 내가 개인회생 진행을 하려면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배우자한테 이거 떼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배우자가 왜 떼줘? 이거 개인회생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요거를 좀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또한 특별한 사정이 좀 있고 그걸 이제 사무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거 배우자한테 알려지면 안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은 배우자를 통해서 자료를 받지는 않고 이제 법원에 사실조회하거나 문서성 부촉탁 해가지고 배우자의 어떤 도움 없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뭐 어쨌든 가족 중에서 배우자는 뭐 알려진다라기보다는 알아차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의견서나 채권자 집회에 출석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채권자가 뭐 의견을 내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겠죠. 근데 그거는 의견을 낼 뿐이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또한 채권자가 의견을 내게 되면은 그 의견을 듣고서는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요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채권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 이거 개인회생 진행한 거 너무 불합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합리성은 채권자의 어떤 그 개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주관적 가치평가인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채권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재산 은닉해놨어요. 이 사람 재산 은닉해놔서 돈 많은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는 법원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 부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일반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제가 보았을 때는 개인회생이랑 일반 회생 요거 두 개가 이제 좀 혼동되면서 마치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개인회생 절차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요건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요건에만 충족하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채무의 어떤 요건으로 보게 되면은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은 되는 거지 상한만 막혀 있을 뿐이지 하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액 채무, 예를 들어서 내가 채무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라고 했을 때 개인회생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다만 내가 어떤 소득이나 최저생계비 공제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다 갚겠죠. 그러니까 변제율이 이제 100%가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사실 그조차도 어쨌든 뭔가 추심 등의 사유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보험 자체를 재산으로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집이나 차량이랑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집이나 차량을 모두 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보험이 저축성 보험이라 가지고 저축된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약하면은 해약 환급금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약 환급금 받아서 변제하는 거랑 내가 이제 달달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서 변제하는 걸 비교해 봤을 때 해약 환급금 그냥 받아서 변제하는 게 더 크면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게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험을 좀 해약을 하고 일부 변제에 사용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유지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가 143만 원인데 내가 보험료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분은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어쨌든 해약을 권고하는 그런 어떤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해약 환급금이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혹은 보험료 자체가 너무 크다라면은 이거를 좀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좀 개인회생 절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